데이터 스트럭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Priority Queue라는 구조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한 개의 데이터는 그것에 해당하는 키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value, 이렇게 이 두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앞에서 딕셔너리 페어라고 불렀고, 키 값과 그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value, 이것으로 한 개의 딕셔너리 페어 또는 데이터를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를 우리가 구조체적으로 예전 앞에서 배운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인 링크드 리스트라든지 또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든지 이런 그래프라든지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구조체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를 배웠는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항상 데이터들은 동일한 어떤 값만 다르고 키 값이 다를 뿐이지 항상 동일하게 취급을 했었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들마다 다 어떤 같은 레벨의 데이터가 아니고 같은 것이 아니라 각 데이터들마다 우선순위를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링크드 리스트는 이전에 우리가 queue라는 걸 배웠었는데, 이 queue가 단순하게 메모리를 어레이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queue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그 각각의 데이터들마다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라는 것을 다르게 주는 어떤 프라이어리티 queue라는 그런 형태의 구조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밑에 그림에 보시면 queue라는 것에 현재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키값이 4이고 value가 red인 데이터 하나와 키값이 7이고 yellow,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할 때에 보통 우리가 쓰는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스 중에 새로운 값을 데이터 구조체에 추가하는 것이 바로 insert라는 함수였는데요. 만약에 queue라 그러면 이 queue라는 형태는 우리가 inqueue라고 부르기도 하죠. 값을 새로 queue에 넣는 것을 inqueu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queue의 경우는 그렇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 데이터 구조체들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추가하는 것은 insert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insert라는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O라는 키값을 가지고 값은 blue라는 걸 가진 이 새로운 값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있는 두 개의 그 뒤에 한 개가 추가되는 이런 형태로 queue가 동작을 하게 되죠. 또한 예전에 우리가 queue를 배울 때 값을 읽어내는 remove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inqueue와 반대되는 어떤 함수로 본다면 dequeu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값을 읽어내는 거죠. 또는 queue 형식이 아니라 이런 다른 링크드 리스트나 바이너리 서치 트리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remove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priority queue,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priority queue에서는 각 데이터들, 예를 들어 키 값이 4인 것과 키 값이 7인 것, 키 값이 5인 것,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들의 우선순위가 좀 다르게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값을 읽어내는 remove 이런 거 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어리티가 가장 높은 값을 읽어내는, 즉 미니멈 값을 읽어내는, 여기서 미니멈 값이라는 건 이 키 값이 되겠는데, 미니멈 읽어내는 remove min 이라는 함수를 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값인 요 4가 이제 키 값이 제일 작은데 이것을 읽어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것은 요 뒤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riority queue라는 것을 도대체 왜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쓰는 것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마켓에 어떤 그로서리 스토어에 물건을 하나 사러 갔죠. 그런데 물건을 다 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계산대 체크아웃 카운터에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계산하려고 줄 서 있는 커스터머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명의 커스터머가 줄을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계산을 다 끝나고 오른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새로 줄을 쓰는 것은 여기 왼쪽에서 줄을 쓰게 되고요. 이 계산대가 지금 현재 4개의, 즉 4명의 커스터머, 고객이 4명이 서 있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 모양은 Q, 우리가 얘기하는 Q라는 모양하고 동일하고, 이 각각의 커스터머는 Q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우리가 동일하게 이것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데, 이 Q라는 이 안에 4개의 데이터가 현재 들어있지만, 여기로 새로운 데이터를 또 추가하려고 그러면 이 왼쪽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함수가 inQ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inQ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 것은 이쪽 방향에서 넣게 되고요.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은 이 오른쪽에서 DQ라는 함수를 통해서 읽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료품점을 예를 든다면 이 각각의 이 고객들이 계산을 마치고 Q를 빠져나가는 것은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죠? 현재 4명의 고객이 줄을 서 있는데 이 줄에서 가장 첫 번째, 즉 DQ, 이 빠져나가는 Q를 나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고객은 2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고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숫자를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고객 각각마다 물건 산 양이 틀릴 수가 있겠죠. 이 슈퍼마켓에 와서 이 첫 번째 고객은 굉장히 많은 물품을 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사가지고 계산하는데 이 체크아웃 카운터에서 계산대에서 자기의 물품들을 계산하는데 20분이나 걸린다는 거죠. 두 번째 고객도 상당히 많이 사서 계산하는데 10분이나 걸리는 거고, 세 번째 고객은 아주 간단한 거 한 개만 샀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데 2분밖에 안 걸리고, 네 번째 고객도 5분 정도 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은 것인데, 이 4명의 고객들이 모두 이 체크아웃 카운터를,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평균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즉 평균적이라는 것은 커스터머당, 고객당 평균적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면 첫 번째 고객, 이게 첫 번째 고객이죠. 우리가 DQ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첫 번째 고객이 계산을 다 마치고 이 계산대를 빠져나가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20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고객이 굉장히 많은 물품을 샀기 때문에 20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20분이 걸리고요. 첫 번째 고객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이 계산하는데 10분이 걸리는 건데, 이 고객이 이 계산대를 빠져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처음에 이 자기 앞에 있는 고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 자기 순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20분을 일단 기다리고 그 다음에 자기 순서가 되고 나서 자기가 계산하는데 10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고객이 궁극적으로 여기 DQ를 통해서 계산대를 완전히 빠져나가게 될 때까지는 30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있는 고객, 이 고객은 자기가 계산하는 거는 2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자기 앞에 있는 2명의 커스터머들이 20분 걸리고 10분 걸리고 그래서 30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걸린 2분까지 합치면 총 32분의 시간이 걸리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그 고객은 37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커스터머가 전체가 이 Q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 걸리는 시간이 각각 유저 관점으로 보면 첫 번째 유저 20분, 두 번째 유저는 30분 기다려야 되고, 세 번째는 32분, 네 번째 고객은 37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다 더해서 4로 나눠보면 대략적으로 이 그 고객당 30분 정도, 이 4명의 고객이 있지만 고객당 평균적으로 30분 정도 시간을 소요한다,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 유저는 20분이라서 30분보다 적지만 마지막에 있는 고객은 37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이 고객들이 30분 정도 기다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슈퍼마켓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이 슈퍼마켓에서 각 고객들이 계산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싶겠죠. 그렇죠? 예. 각 고객들이 계산하고 빨리빨리 나가야, 이 슈퍼마켓에서 빨리빨리 나가야 또 새로운 고객들이 또 계산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30분씩 걸리게 되면 결국에는 줄이 엄청 길어지고, 이 중에 이제 불만이 생기는 고객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슈퍼마켓 주인 입장에서는 이 숫자를, 즉 고객마다 계산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의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들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순서를 바꿉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 20분 걸리는 굉장히 물건을 많이 산, 계산하는데 20분이나 걸린 이 고객이 맨 앞에 있었지만 맨 먼저 오긴 했고, 그리고 10분 걸리는 그 고객이 두 번째 있었고, 2분 걸리는 고객이 세 번째, 5분 걸리는 고객이 네 번째 있었지만, 우리가 한번 이 고객들을 순서를 이렇게 다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짧게 걸리는, 2분밖에 안 걸리는, 짧게 걸리는, 제일 짧게 걸리는 고객을 맨 앞으로 오게 하고요. 고객 중에 계산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그 고객을 제일 뒤로 보냅니다. 즉 이렇게 순서를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오름차순으로 뒤로 가도록, 숫자가 제일 작은 값이 앞에 오고 숫자가 제일 큰 값이 뒤로 가도록 이렇게 2, 5, 10, 20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고객들을 배치를 다시 순서를 바꾼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고객이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은 딱 2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죠? 간단한 거 샀기 때문에 그냥 2분만 걸리면 이 고객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궁극적으로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이죠. 두 번째 고객이 자기가 계산하는데 5분이 걸리지만 앞에 있는 고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2분을 더 기다리니까 7분 걸려서 이 계산대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고객은 7분을 기다렸고, 앞에 2명의 고객이 끝나는데 7분 기다렸고, 자기가 계산하는데 10분이 걸리니까 17분, 마지막에 있는 이 제일 물건을 많이 산 이 사람은 거기다가 20분이 더 걸리니까 37분. 그래서 총 이 4개를 다 더한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계산으로 고객 수로 4로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1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이 경우는 뭐냐면 똑같은 고객 4명을 이렇게 그 숫자가 제일 작은, 빨리빨리 그 계산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앞으로 빼는 식으로, 그리고 물건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을 뒤로, 이 줄에서 뒤로 줄 서게 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 사용자들을, 고객들을 약간 순서를 바꿨더니 궁극적으로 이 고객당 평균 걸리는 시간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고객들은 그대로죠. 4명의 고객을 우리가 그대로 앞에 있던 슬라이드와 똑같은 4명의 고객을 그대로 썼고, 단지 한 것은 이 고객들이 이 큐 안에 들어있는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순서만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고객들마다 기다리는 시간이 반으로 줄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 각각의 고객들을 우리가 이 큐 안에 들어있는 이 고객들, 즉 데이터들인데요. 이 데이터들의 우선순위를 필요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준다면 뭔가 성능이 좋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선순위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아까 맨 앞에서 보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면 20분 걸리는 이 고객이 제일 먼저 들어왔죠. 그 다음 10번 두 번째로 줄 서 있었고, 2라는 값을 가지는 고객이 세 번째로 줄 서 있었고, 5가 제일 마지막에 줄 서 있었지만
우리가 그 줄을 그렇게 서 있었지만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숫자가 제일 작은 이 사람을 가장 우선순위를 높게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우선순위가 오고 그 다음에 20이라는 숫자를 가지는 이 데이터는 우선순위를 가장 낮게 줍니다. 즉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해서 우선순위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가장 나중에 처리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배치를 바꾼 것이죠.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렇죠? 그래서 숫자가 작은 것이 우선순위가 높도록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더니 평균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뭔가 우리가 이 큐 안에 데이터들을 담아놓는 그 시간이 줄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들이 뭔가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면 뭔가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이 예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앞에서 바로 앞 예제에서 봤듯이 이 priority queue라는 건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큐에 담아 놓을 때 각 데이터들의 우선순위, priority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전체 성능을 좋게 하는 이런 식이 되겠는데, 우리가 키하고 value라는 것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 데이터에서는 여기서 이 키값, 이 키값을 우리가 priority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키값은 앞에서 봤던 예제에서 키값은 결과적 어떤 이벤트가 걸리는 시간이 되고, value라는 것이 바로 그 이벤트의 description이 되겠죠. 그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이 priority queue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 구현은 바이너리 힙이라는 형태로 priority queue를 구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바이너리 힙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는데, 바이너리 힙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바이너리 힙이라는 것은 용어는 새로 나왔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 바이너리 힙이라는 것은 complete 바이너리 트리라는 형태를 가집니다. 그죠? 이 형태는 바이너리 트리인데 complete 바이너리 트리. 자, 그럼 complete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바이너리 트리를 배울 때 공부를 했었는데,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트리는 바이너리 힙은 complete 바이너리 트리인데, 이 complete한 바이너리 트리라는 것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이 아래 예제에서 지금 볼 수 있듯이 바이너리 트리를 보고 있는데요. 바이너리 트리라는 것은 각 노드에서 자기 밑에 자식 노드가 2명까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이너리 트리였죠. 그렇죠? 여기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2번 키를 가지는 이 루트 노드인데, 이 노드의 바로 밑에 5번 키를 가지는 노드와 3번 키를 가지는 노드, 이렇게 2명의 자식 노드가 붙어 있고, 마찬가지 5번 노드 밑에 9번과 6번 노드 2개의 노드가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트리이기 때문에 자식 노드는 2개씩 또는 그 이하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이너리 트리죠. 그런데 바이너리 트리 중에서도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는데, 이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였냐면, 이 바이너리 트리가 레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요 각각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 세대 한 세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 각각이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밑에 레벨,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되겠죠. 이게 가장 밑에 레벨인데, 이 가장 밑에 레벨만을 제외하고, 여기 지금 레벨이 4개가 있는데요. 가장 밑에 레벨만을 제외하고 이 위에 있는 레벨들, 여기 지금 보면 루트가 있는 레벨하고 그 밑에 이렇게 3개의 레벨, 즉 가장 밑에 레벨을 제외하고는 퍼펙트한 바이너리 트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라는 것도 배웠었죠. 이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라는 것은 빈 곳이 없이 모두 노드가 가득 차야 되는 상황을, 가득 찬 상황을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라고 했었습니다. 즉 이 경우에 요 가장 밑에 레벨을 제외하고 여기 레벨까지는 완벽하게 다 노드가 가득 차 있죠. 즉 제일 위에 루트 노드 1개 있고, 그 밑에 바이너리 트리가 2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2개가 다 있고요. 그 다음 레벨은 각각마다 또 2개씩이 가득 차 있는 이런 형태가 되죠. 즉 여기까지는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가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레벨을 보시면 이게 만약에 마지막 레벨까지 해서 퍼펙트 추리가 되려면 이 마지막 레벨은 8개 노드가 존재해야 되겠죠. 이 9번 밑에 2개가 있어야 되고 6번 밑에 또 2개가 있어야 되고 11번 밑에 또 2개, 4번 밑에 또 2개, 이렇게 8개가 만약에 이 레벨에 존재한다면 이것은 완벽하게 퍼펙트한 바이너리 추리가 되지만, 퍼펙트 하진 않아도 컴플리트 하려 그러면 제일 밑에 레벨은 빈 게 있어도 됩니다. 여기처럼 지금 5개가 자리가 비어 있죠? 괜찮습니다. 제일 밑에 레벨은 비어 있어도 되는데, 단지 이 제일 밑에 레벨에 3개밖에 없지만 이 3개의 노드가 있는 것이 가능하면 3개 노드가 있는 것이 왼쪽부터 채워야 된다 하는 것이 컴플리트 하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밑에 레벨에 노드가 3개밖에 없는데 이 3개의 그 노드가 왼쪽부터 차 있죠. 지금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그 자리가 9번 밑에 2개 저기 차 있고, 그 다음 6판의 왼쪽 여기 차 있고, 이렇게 3개가 가장 왼쪽으로 붙어서 노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플리트 하다고 하죠. 만약에 이 8번 노드가 여기 있지 않고 뭐 4번 밑에 있다든지 11번 밑에 동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컴플리트 하지 않죠. 지금 이 경우는 가장 왼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컴플리트한 추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성질이 되고요. 이 바이너리 힙의 성질은, 이 바이너리 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질은 바로 이 모양이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면 다 바이너리 힙이냐? 그게 아니죠. 두 번째 성질이 있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힙 오더 프로퍼티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성질은, 중요한 성질은 무엇이냐면, 이 바이너리 힙이 되기 위해서는 이 키 값들을 보시면, 아까 왜 키 값을 가지고 우리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 키 값들을 보시면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봤을 때 부모의 키 값이 자식의 키 값보다 작습니다. 항상. 여기 한번 볼까요? 자, 2번 키 값, 이게 이제 루트니까 모든 것의 부모가 되는데, 이 부모 2번 부모의 키 값이 2고요. 그 밑에 자식이 지금 현재 여기 B와 C가 있는데 키 값이 5와 3입니다. 즉 부모 키 값이 더 작죠. 자, 그럼 여기 경우를 보면 5번 밑에 9번과 6번이 있으니까 이 경우도 부모의 키 값이 더 작죠. 즉 자식들의 키 값들이 부모보다 큽니다. 자, 여기 보시면 3번 밑에 11번과 4번 여전히 부모 키 값이 작고, 9번 밑에 17, 10 여전히 부모 키 값이 작죠. 6번 밑에 8 부모 키 값이 작고, 이렇게 항상 부모와 자식 간의 키 값이, 부모 키 값이 항상 작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부모의 키 값이 자식보다 더 작게 되기 때문에 부모가 위에 있으니까 부모의 프라이어리티가 높다는 겁니다. 그죠?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즉 키 값이 작은 노드가 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전체 트리의 루트 노드, 이 전체 트리의 루트 노드는 이 전체 트리의 가장 키 값이 작은 미니멈 키, 이 전체 트리의 미니멈 키가 바로 이 루트가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들 각각의 부모의 또 부모의 모든 이 트리에서 가장 작은 키 값이 바로 이 루트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게 바이너리 힙입니다. 즉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바이너리 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태는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 형태를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노드들을 배치를 할 때 키 값이 작은 것이 위쪽으로 가도록,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키 값이, 부모의 키 값이 항상 자식의 키 값보다 작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면 바이너리 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너리 힙이라는 것이, 여기 아까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모양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 가능하면 구현은 간단하게 구현하면 좋죠. 심플하게. 그럼 이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배열을 써서 어레이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같이 어레이를 써서 구현하게 되면 구현이 굉장히 손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그린 이 바이너리 힙하고 오른쪽에 이 메모리 형태로 그린 이 바이너리 힙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죠. 오른쪽은 구현 관점으로 메모리 형태로 그린 것이고 배열 형태로 그린 것이고 구현이고, 왼쪽은 바이너리 힙의 모양, 바이너리 추리 형태로 그림을 그린 모양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게 동일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바이너리 추리를 얘기할 때 바이너리 추리들의 트래버설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트래버설이 뭐였었냐면 바이너리 추리들에 붙어있는 이 노드들 하나하나를 각각을 방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거 먼저 방문하고 어떤 것을 그 다음 순서대로 방문하느냐, 이 순서를, 방문 순서들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4가지의 다른 트래버설 메서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레벨 오더 트래버설이었죠. 이 레벨 오더 트래버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노드들을 방문하는 순서를 레벨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각각의 한 레벨씩 방문하는 것이 레벨 오더 트래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보면 가장 위의 레벨, 루트가 있는 레벨이겠죠? 방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밑 레벨 노드들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레벨, 그 다음에 그 다음 레벨, 이렇게 각각의 레벨별로 쭉쭉 방문하는 그것이 레벨 오더 트래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레벨 오더 트래버설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키 값들을 한번 이 메모리에 넣어 놓는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것이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2를 제일 먼저 방문할 것이고요. 그 다음 방문하는 것은 그 다음 레벨이니까 5와 3을 방문하겠죠. 그래서 5와 3. 그 다음 방문하는 것은 그 다음 레벨에 9, 6, 11, 4 이렇게 방문하겠죠. 그래서 9, 6, 11, 4 이렇게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이 레벨 오더로 방문하는 게 되는 것을 만약에 이 메모리상에 그대로 써놓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2, 5, 3, 9, 6, 11, 4, 17, 18 이게 바로 요 순서가 바로 레벨 오더 트래버설로 방문하는 순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바이너리 추리를 레벨 오더 트래버설로 순서대로 방문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키 값들을 그대로 메모리에 저장한 형태가 바로 이 오른쪽 이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레벨 오더 트래버설을 해놓은 건 좋은데 뭐라 그랬냐면 왼쪽에 있는 이 바이너리 힙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구현, 이 메모리에서 구현해놓은 이거하고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바이너리 추리에는 또는 바이너리 힙에는 항상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2번 키가 5번과 3번의 자식, 부모, 그죠? 2번이 부모고 그 2번의 자식은 5번하고 3번이 있고 5번이 부모가 돼서 그 자식은 9번과 6번이 있고 이렇게 자식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보이게 되는데, 만약 이것을 구현을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리니어한 어레이 형태로 쭈루루룩 그냥 값을 넣어 놓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잘.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명확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어레이에서 참고로 이 0번, 여기 지금 0, 1, 2, 3, 4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이 노드 번호입니다. i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노드 번호. 그래서 이 노드 번호가 0번째는 그냥 비워놓습니다. 값을 쓰지 않고 비워놓고 이 노드 번호 i가 1인 것부터 2, 3 이렇게 쭉 가면서 레벨 오더 트래버설로 이렇게 값을 저장해 놓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노드 i번째 있는 노드의 자식은 2i번째와 2i 플러스 1번째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즉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i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요거죠. i가 1. 그래서 요 1번 i가 1인 경우에 자식은 1을 여기다 넣고 2i 그리고 2i 플러스 1을 계산하면 이게 i가 1이면 2가 되고 2i 플러스 1은 3이 됩니다. 즉 1번 노드의 자식은 2번과 3번에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한번 진짜로 그런가 볼까요? 1번 노드가 뭐냐면 2입니다. 2. 키 값이 2. 그래서 2는 여기인데 이것의 자식 노드가 5와 3이 있다는 뜻이, 여기 2하고 3번에 들어있다는 거는 5와 3이죠. 즉 여기처럼 5와 3 맞죠, 그죠? 자, 그럼 다른 예로 만약에 i가 4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 노드죠. 요거의 자식은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다 4를 넣겠죠. 그러면 2i가 되면 8이고 i가 4인 경우에 2i 플러스 1을 계산하면 9가 됩니다. 즉 이 4번 i가 4인 이 노드의 자식은 8과 자식 노드는 9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진짜 그런지 한번 보죠. 이 4번 i가 4인 노드는 키값이 9입니다. 즉 요거죠, 요거 키값이 9. 그러면 그것의 자식 노드는 요 어퍼헬에서 17과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보면 진짜 17과 10 맞죠, 그쵸? 자,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 배열을 통해서 단순하게 쭈루루 이렇게 값을 레벨 오더 트래버서를 넣어놓은 이것만 가지고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왼쪽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부모를 가지고 자식도 찾을 수 있지만 자식을 가지고 부모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것은 요 공식을 쓰면 되겠죠. 자, 만약에 자식 노드를 만약에 9번이라고 한번 해보죠. 9번. 그럼 9번 노드에 부모 노드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합니다. 그럼 9라는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죠. 부모를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9라는 걸 여기다 넣으면 9 나누기 2 한 다음에 이 플로어 펑션 또는 가우스 펑션을 씌우게 되면 이게 값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9번의 부모는 4번 가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전부 다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어레이로 배열로 놓는 형태에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배열에서 첫 번째 있는 0번을 왜 비워놨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i가 0이 되면 여기 0을 넣으면 2i나 2i 플러스 1이나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성립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0번을 우리가 그냥 제외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부터 이렇게 값을 레벨 오더 트래버서로 넣어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명쾌히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해서 왼쪽에 있는 바이너리 힙을 좀 더 심플하고 간결하고 아주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이너리 힙을 구현을 하고 나서 바이너리 힙을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동작들, 오퍼레이션스들이 있는데요. 여기 오퍼레이션스는 우리가 매번 다른 그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이용했던 어떤 딕셔너리 오퍼레이션스와 동일합니다. 즉 뭔가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고요. 인서트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인서트에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키값과 밸류 값을 주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값을 읽어내고 나서 그 데이터 스트럭처에 들어있는 그 값을 지우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기존의 다른 것들, 그 전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나 뭐 바이너리 서치 트리나 이런 형태는 값을 읽어내고 지우는 것을 바로 remove라고 하고 여기다 키값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키값을 읽어내고 키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읽어내고 그 키값을 지우는 이런 함수를 사용했었는데, 우리 바이너리 힙에는 이거 대신에 remove min이라는 형태를 쓰고 함수를 쓰고 키값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함수가 뭘 하는 거냐면 미니멈인 키값을 찾아서, 우리가 키값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미니멈한 키값을 찾아서 그 값을 읽어내고 그것을 지우는 이런 형태입니다. 왜 이걸 미니멈을 지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니멈이라는 이 키값을 가진 것이 바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노드가 되겠죠. 우리 지금 바이너리 힙이 프라이어티 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를 읽어내는 그런 함수가 바로 이 remove min이고 이것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할 때 어떤 동작들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바이너리 힙을 우리가 구성을 이미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바이너리 힙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이 바이너리 힙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insert라는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키값과 새로운 밸류를 하나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이 함수는 이 데이터는 뭐냐면 키값은 2이고 데이터는 k인
요것을 하나 새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바이너리 힙이 지금 보시면 지금 요게 우리가 새로 추가하는 건데요. 요게 지금 현재 없는 바이너리 힙이 기존에 있는 바이너리 힙이었습니다. 즉 지금 A 2, 5, 3, 9, 6, 11, 4, 17, 18까지 들어있는 요게 이제 기존에 있는 바이너리 힙인데 기존에 이렇게 들어있는 바이너리 힙에 우리가 새로운 키값은 2고 데이터는 K인 요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데이터를 도대체 요 노드를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다 추가를 할 것인지 그것을 첫째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여기 요 자리에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밑에 추가할 수도 있죠.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죠. 뭐 아무데나 추가할 수 있는데 또는 여기 밑에 17 밑에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하나 추가한 이후의 결과도 바이너리 힙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이너리 힙에 성질을 우리가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첫 번째 성질은 뭐였냐면 이 바이너리 힙이라는 것이 되려면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여야 된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아무데나 추가해도 상관은 없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도록 이 테론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를 하거나 이런 데다 추가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가 되지 않죠. 그렇죠?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밑에 레벨에서 비어있는 것이 있어도 되지만 그것은 다 왼쪽 정렬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로 추가하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4번 밑에다 하게 되면 여기에 빈 게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컴플리트 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면 안 되고 또 만약에 17 밑에 이렇게 키를 달았다 그러면 이 가장 밑에 레벨 바로 전 것까지는 퍼펙트 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빈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퍼펙트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도 달아도 컴플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고자 하면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 가장 밑에 레벨의 왼쪽 정렬로 하는 요 자리에 꼭 추가해야만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추가하는 데이터는 항상 요 자리에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죠? 꼭 여기에 추가돼야만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 형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다가 추가하는 이런 형태가 아까 우리가 이 바이너리 힙을 구현을 어레이 형태로 구현한다고 아까 방금 앞에서 봤는데 만약 이 어레이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이 구현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0번 비어있고 1번 노드에 2 들어있고 2번 인덱스에 5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럼 여기가 이제 제일 마지막 거에 원래 그 전에는 마지막 거에 8이 들어있었겠죠? 그죠? 요거 그 전에 여기 10이 들어있었을 거고 레벨 오더로 하니까 이렇게 들어있었을 텐데 지금 마침 요 자리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레이로 만들어 놓은 구현해 놓은 여기서는 어디다 추가한다는 것이 될까요? 바로 8 다음에 추가한다는 것이 되겠죠. 즉 8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한다는 것이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그죠? 그래서 이 어레이 형태로 바이너리 힙을 구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어레이 형태로 구현해 놓은 바이너리 힙을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데이터는 여기다가 추가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요 바로 제일 뒤에 자연스럽게, 그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그래서 어레이로 구현했을 때는 요 자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요 자리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그림으로 바이너리 힙을 트리 형태로 그리면 바로 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하게 됩니다. 새로 추가하는 것은. 그러면 이 첫 번째 성질인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 성질을 만족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성질이 있죠. 뭐냐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키값들의 관계를 정렬하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이 여전히 또 유지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 성질이 뭐냐면
부모의 키값이 자식의 키값보다 작아야 된다는 성질이었죠. 자, 그러면 새로운 노드를 여기다 추가하고 나서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추가하고 났더니 이 새로 추가한 노드의 부모가 요 6번 키를 가진 요 노드가 됐는데, 그럼 자기하고 6번하고 2번 이렇게 비교했더니 지금 현재 어떤 성질이냐면 부모의 키값이 더 큽니다. 새로 붙인 이 노드는 자식 노드가 됐는데 2밖에 안 되죠, 키가? 그래서 이것은 이 2번 성질에 위배되죠. 그렇죠? 위배되죠?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새로운 노드를 여기다 추가하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자기의 부모가 된 이 노드와 그리고 새로운 자식이 붙었으니까 이 노드, 이 두 개의 키값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두 값이 지금 부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바꿉니다. 즉 새로 추가한 노드가 처음에는 이 자리에 붙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체크를 하니까 키값이 문제가 돼서 다시 이 새로 붙인 노드가 부모로 바꾸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부모 있던 그 노드가 거꾸로 자식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서로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키값이 작은 것이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드는 바로 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여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서 맞게 됐는데, 또 이렇게 2번이 올라가고 나서 또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얘에 또 새로운 부모가 또 생겼죠. 이 5번 노드, 요것이 새로운 노드가 자기 부모가 됐습니다. 이제는 또 그래서 2번 요것과 그 전에 있었던 노드 중에 이제 자기가 새로운 부모가 생긴 이 5번 요거 두 개를 또 관계를 비교해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보시면 부모 노드가 더 키가 크죠. 그래서 이것도 또 우리 두 번째 성질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두 개를 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번이 새로 추가한 노드가 이제는 올라가고 또 위로 한번 또 더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죠. 바꾸고 해서. 그래서 2번이 올라갔고 이제는 또 뭘 해야 되냐면 2번 노드가 또 부모가 생겼죠. 자기 루트 노드. 요거와 또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루트 노드가 뭐 3이었다. 그럼 이것도 또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똑같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그냥 이 상황이 결국에는 경에 바꾸지 않고 지금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완성이 된 상황이 되겠죠. 요것이 지금 이 바이너리 힙이 완성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값을 추가하고 2와 키, 새로운 값을 추가한 이후에 바이너리 힙이 완성된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붙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 바이너리 트리 모양을 가지고 지금 이 동작들을 새로운 노드를 추가한 이후에 바꾸고 자기 부모와 키값을 가지고 비교해서 바꾸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전체 동작이 insert라는 함수 안에서 일어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할 때는 어레이로 구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동작을 우리가 어레이에서 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구현은 원래 트리가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원래 트리가 잠깐 뒤로 가서 보시면 이 원래 트리가 2였고 그 밑에 5, 3이 있고 그 다음에 9, 6 뭐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2 있고 5, 3 있고 9, 6 어쩌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추가하는 노드가 2K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추가했던 것이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 자리가 추가하는 자리가 됐죠.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아까처럼 이 자리에 들어오면 바이너리 서치 트리, 컴플리트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모양은 됐지만 얘가 새로 추가한 노드와 자기 부모가 된 노드 간에 필요하면 키값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노드로부터 요 노드가 지금 위치가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 11이 되죠? 여기 10이고 요 11이라는 값을 아까 우리가 요거였죠? i였죠, i.
이걸 i로 써보면 요 값이 i고요. 그래서 i를 이 경우는 11인데 11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서 이것을 계산하면 이제 요 노드의 부모 노드에 해당되는 인덱스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11을 여기다 넣으면 11을 여기다 넣으면은 이 값이 5가 됩니다. 5. 즉 이 11번 노드의 부모는 여기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한 이후에 요 값과 키 값과 지금 구한 이 부모 쪽에 해당하는 요거의 키값 6이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요거와 요거를.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왼쪽 이 부모 키값이 작아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개를 바꾸는 거죠. 요것이 2가 되고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그림상에서 보면 여기 2가 6이 바꿨다는 요 두 개, 지금 요 자리 있는 것과 요 자리 있는 두 개를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니죠. 자, 그러면 요게 1로 왔는데 이제는 i를 5로 해서 여기다 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5를 또 여기다가 넣게 되면 그 값이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오겠죠. 2. 그럼 뭐냐면 이제는 5번의 부모 노드는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뭘 해야 되냐면 요것과 또 똑같이 아까 걸 반복하는 거죠. 요 2번에 해당하는 요 부모 키값 요 5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또 부모 노드가 더 키가 작죠? 그래서 요 5번하고 요 지금 2번하고를 또 바꿔서 요 자리에 요것이 2번이 가고 5번이 열로 오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우리가 그림으로 보기 쉽게 왼쪽 같이 이렇게 트림 형태로 그리면 이런 식의 동작이 되고, 이 동작이 정확하게 똑같은 동작이 이 어레이 상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인서트라는 함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그런 동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또 볼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오퍼레이션스 중에 하나인 remove min, 미니멈 키 값이 있는 그 노드를 제거하는, 즉 그걸 읽어내고 지우는 그 동작입니다. 미니멈 키 값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너리 트리의 미니멈 키 값은 항상 루트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remove min이라는 함수는 궁극적으로 뭘 하는 함수냐면 루트 노드를 지우는 함수입니다. 루트 노드가 키 값이 가장 작기 때문에 루트 노드를 지웁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지우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루트 노드를 지우는 건 좋은데 우리 항상 바이너리 힙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성질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 형태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루트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 형태 모양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다른 노드 하나를 이 자리에 대신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 모양을 갖출 수가 있죠. 근데 어느 노드를 갖다 놔야 모양을 여전히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 형태를 유지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려면 여기 있는 요 8번 있는 요 자리에 있는 요 노드를 가장 밑에 레벨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노드를 이 자리에 대신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요 레벨 원래 루트도 있는 것도 제거되고 요게 올라오니까 루트가 생기고 그 다음 가장 마지막 레벨도 컴플리트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정렬도 여전히 문제가 없고, 그래서 요 노드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됩니다. 그죠? 대신 그러면 이제 1번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 형태를 유지하죠.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레이 형태, 구현을 어레이로 했으니까 어레이 형태에서는 어떤 식의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루트 노드가 2, 여기 5, 뭐 이런 식으로 있었죠? 3 이렇게 있었고, 지금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8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이 있었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었죠. 지금같이 이렇게 remove min이라는 함수는 공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이 루트 값을 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빼내는 거죠. 이게 가장 그 미니멈 키 값이기 때문에 얘를 빼내는 건데,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누구 대신을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자리가 빈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비었으면 어느 값을 여기다 갖다 놓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당연히 제일 뒤에 있는 요 마지막에 있는 요 값을 여기다 갖다 놓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여전히 순서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걸 일로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동일한 거죠. 즉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자리에 있는 거를 루트에 갖다 놓는 것이 되고, 우리가 배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을 빼서 첫 번째 루트로 갖다 놓는 바로 이 형태가 동일합니다.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의 모양을 여전히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유지하는 건 좋았는데, 또 바이너리 힙을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성질이 있죠. 바로 키값. 키값을 또 조정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요 8번 여기 밑에 있는 요거를 이제 루트로 갖다 놨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는 또 키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요 8번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자식 노드보다 키값이 작아야 되는데 작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8번 입장으로 이 8번의 밑에 있는 서브 트리, 이게 바이너리 트리니까 서브 트리 두 개가 생겨 있죠. 그래서 서브 트리 두 개를 봅니다. 지금 같이 보면 왼쪽 서브 트리가 있고요, 오른쪽 서브 트리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왼쪽 서브 트리에 지금 5개 노드가 있지만 이 5개 노드 중에 가장 키값이 작은 것은 또 가장 위에 있는 요겁니다. 그죠? 이 전체 트리 중에 서브 트리, 왼쪽 서브 트리 전체 노드 중에 가장 키값이 작은 게 이 제일 위에 있죠. 마찬가지 오른쪽 서브 트리에서도 여러 개 노드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키값이 작은 게 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요 루트 8번 이걸 갖다 놓은 다음에 자기 왼쪽 서브 트리의 가장 위에 있는 자기 자식, 왼쪽 자식이죠. 그리고 자기 오른쪽 자식, 이 두 개만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이 8번의 자식이 5번하고 3번 두 개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자식 중에 누구를 택하냐면 더 숫자가 작은 자식을 택합니다. 즉 3번, 이 경우는 5번하고 3번이 있지만 두 개 자식 중에서 숫자가 더 작은, 키값이 더 작은 3번 자식을 택해서 자기하고 바꿉니다. 그죠? 새로 이 8번 노드가 자식이 되고, 자기 3번 이 자식이었던 것이 부모가 되고, 이렇게 두 개를 바꾸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럼 이제 3번이 위로 올라갔고 루트가 됐고요. 이제 8번이 그 밑에 내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니라 또 8번이 내려왔으면 또 자기 밑에 있는 자식들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키값들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보면 이 8번의 왼쪽 자식은 11하고 비교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오른쪽 자식하고 비교했더니 자기 오른쪽 자식이 키값이 더 작아요. 그래서 또 뭘 해야 되냐면 또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아까 8이라는 게 최초에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 그랬다가 루트가 없어지면서 루트 자리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루트 자리로 올라간 다음에, 그럼 이제 바이너리,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 모양은 됐는데, 이제는 키값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8번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자기 밑에 자식이 5와 3번이 있었으니까 3번하고 바꾸게 됐고요. 처음에. 그럼 8번이 여기로 내려왔는데 그 밑에 자식이 4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또 바꾸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이너리 힙이 완성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바이너리 힙, 지금같이 이렇게 remove min이라는 이 함수 안에서 지금 이런 동작들이 전체가 일어나는데요. 여전히 이 동작들이 그림으로 우리가 그리면, 알아듣기 쉽게 그리면 이렇게 트리 형태로 그릴 수가 있지만, 구현을 또 바이너리 힙을 어레이 형태로 구현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레이 형태로 구현된 이런 형태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죠. 처음에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루트가 원래 2였고요. 그 다음 5, 여기 3, 이런 식으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remove min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서 이 루트 값, 이 루트에 있는 이 키값, 2를 가진 이 값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여기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뭘 했냐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8을 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가져왔죠. 그렇죠?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뭘 하냐면 이 8을 가져오고 나면 이 모양이 어떻게 이제 변했냐면, 이제는 여기가 8이 됐죠. 여기는 비었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 8,
이것의 자식 노드를 찾아야 되죠. 그럼 자식 노드를 찾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이게 i니까 2i와 2i 플러스 1, 즉 1을 우리가 i로 보면 자기 자식은 요것의 자식은 바로 2번과 3번이죠. 그래서 8을 5와 3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개 중에 더 작은 거, 그 작은 것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 8과 3과 5 중에 더 작은 이 3을 두 개를 바꿉니다. 그래서 3이 1로 오고 8이 1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끝이 아니라 또 이제는 8이 1로 왔지만 이제는 i를 3으로 해서 이 3의 또 자식 노드 6번과 7번이 되겠죠. 이 두 개를 또 값을 비교해서 그 중에 작은 걸로 얘를 또 필요하면 스위치하고 이런 형태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remove m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바이너리 힙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바이너리 힙을 이용해서 서치하고 인서트하고 리무브하고 또는 이제 이 바이너리 힙 같은 경우 remove min이라는 함수인데 또 맥시멈하고 미니멈 키 값을 찾는 이런 동작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바이너리 힙은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 형태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이런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도가 로그로 당연히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런 어레이나 링크드 리스트나 그 전에 배웠던 이런 것들은 데이터들 간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고 이 바이너리 힙,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말 그대로 프라이어리티 큐이기 때문에 데이터들, 큐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우선순위라는 프라이어리티라는 걸 가지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